자, 오늘도 여김없이 마이크 테스트부터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깔끔하게 잘 들리시는지 여쭤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댓글 보고 있고요. 방송대상 그리고 아프리카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쪼꼬 부사장님과 함께하는 아프리카TV 지침서 쪼꼬부, 여러분들의 채팅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개월 만에 인사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때 이어서 더 궁금했던 점들 많이 물어봐 주시고 많은 소통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모두가 궁금했고 모두가 알고 싶었지만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고 누구도 물어보지 못했던 그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 정찬용 부사장, 우리 쪼꼬와 함께하는 아프리카TV 지침서 쪼꼬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아니, 어떤 면에서 또 칭찬을. 제가 여기 한 5분 전에 왔는데, 네네. 5분 전에 저 앞에서 저랑 얘기할 때랑 여기 딱 쓸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톤이 좀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네.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병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시에 약속한 대로 방송이 열렸고요. 좀 더 많은 분들 들어올 수 있도록 약간 여러분들과 인사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역시나 늘 하는 것처럼 우리 또 닉네임 읽으면서 출발할게요. 대륙란님의 팬이시네요. 대륙 드리슈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무래도 부사장님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팬덤들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네, 큰그리님 감사드리고, 우리 하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 강은비님의 팬닉이죠. 네, 은비, 니니희님 반갑고요. 많이 들어오시네요. 정해천사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지코 꼭대기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진우 말정님, 쇼쉐이주루님, 동원님, 쿤노노님, 반갑습니다. 자, 정식으로 우리 정찬영 부사장님 쪼꼬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오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쪼꼬입니다. 예, 정확하게 약 3개월이 아니라 정확하게 3개월 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간 우리 쪼꼬님은 외형으로 보면 저희 1회 때는 1월 달에는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맞다. 나오셨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희끼희끼해지셨네요. 네. 3개월이면 이렇게 돼요. 3개월 만에. 네. 요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예. 네. 저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 게, 염색을 안 하면 올 백발이 되시나요? 거의 반백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걸 좀 즐기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으시고. 그게 아니라 네. 왜 이렇게 좀 제 나이랑 이렇게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늙었는데 이렇게 머리만 감으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멋지게 또 수트를 입고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조지 클루니다. 영화 배우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재 닮았다. 최병서 닮았다. 코미디언 선생님이죠. 최병서 네, 닮았다. 가끔씩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병 잘생기셨어요, 그분. 네. 네, 얼굴도 조그마시고. 네. 자, 저희가 1월 달에 진행하고 정말 정확히 3개월 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데, 1회 때 우리 쪼꼬부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좀 내부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날 이렇게 채팅창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그날 반응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부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밖에서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뭐가 좋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최군님의 진행이 역시나 최고였다는 게 다시 한번 감탄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조금 진솔하게 네. 솔직하게 좀 이렇게 가감 없이 얘기한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첫 회 때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보신 분들은 그때 어땠는지 피드백을 지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만인데요. 유튜브에서도 댓글이 좋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었는지 쪼꼬님 마이크를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지난번에도 제 마이크가 좀 그랬죠. 네네. 제가 목소리가 커요. 맞아요. 네. 우리 저기 최군님이 워낙 예. 크셔서 지금 이제 키워들었기 때문에 같은 괜찮나요, 톤으로 이게? 얘기하셔도. 예. 자, 꿀잼이다 또 올라오고 있고요. 솔직한 토크 좋았습니다 올라오고. 좀 이렇게 이용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해 주셨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방송 재미와 실리를 둘 다 잡은 것 같아요. 좋고요. 솔직한 토크 좋았다. 기억해 주시니 영광이다.
시청자 입장이 아니라 운영진들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알게 돼서 좋았다. 간초님 그리고 클라세님 6개월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스켈님 영스켈님. 네. 별풍선 리액션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밥이라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자, 벌써부터 질문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뭐, 채팅창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뭐, BJ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들 좀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전화 연결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최군이 혹은 쪼꼬님이 여러분들의 댓글을 못 읽어줬거나, 좀 답변이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직접 육성으로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지사항 올라가고 조금 댓글들이 좀 달렸었는데, 네네. 좀 이렇게 보셨었나요? 좀 봤어요. 아무래도 좀 특정 BJ에 대한 얘기도 많고, 좀 있었죠. 그다음에 늘 하던 질문들도 또 있죠. 그렇죠.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헉한 질문도 있죠. 헉한 질문도 네. 있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안 됐었나 하면서 아. 기능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도 미리 봐주셨습니다. 자, 먼저 근황 토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우리 부사장님 쪼꼬님의 개인적으로는 좀 네. 3개월 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죠. 특히 상장회사가 1분기에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나 그런 건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업 공개를 한 회사들은 예. 분기마다 또 그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고 네네. 또 매년 초에 저희 사업을 가이던스라고 표현하는데 네. 올 자, 한해 오늘의 사업을- 첫 번째 전문 용어 가이던스. 아, 맞아. 그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뭐 외국 사람도 아니고 유학도 안 했는데 뭐 그렇게 영어를 많이 썼대요. 그냥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신경 쓰고 할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가이던스. 가이던스. 가이던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사 보고서인가요? 아니요. 감사 보고서가 아니라 그 이제 한 해 동안 계획서 같은 거죠. 계획서. 올 한 해 동안 니네 어떻게 할래? 가이드에서 약간 그쵸, 파생된 그쵸. 가이던스. 그래서 올 한 해 그 저희가 사업을 사업적으로 또 재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잡고 네. 그 계획들을 하나씩 실행안을 만드는 게 1분기에 거의 완료가 돼요. 그래서 또 보니까, 1분기에 많이 바쁘셨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네이버에서 항상 그 아프리카 TV를 검색을 하면 최근에 그 주식이요. 네네. 많이 또 올랐고 뭐 기사에서는 금융 전문 뭐 주식 전문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TV에 뭐 주목하라 뭐 이런 게 나오던데 요즘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단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자리를 찾아간다. 네, 왜냐하면은 네. 저희가 트래픽 그 시청 지표 이제 막 트래픽 정도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데이터나 트래픽. 네, 그 이용자 숫자, 어. 이용자 숫자가 그 당시에는 제일 높긴 했지만, 네. 재무 실적은 매년 저희가 20-30%씩 상승을 했으니까 2-3년 전이면은 적어도 한 30%는 적었을 때거든요. 네. 그때도 저희 시가총액이 한 4천억 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여러 풍파를 거치면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네. 그 BJ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렇죠. 그 회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올해 저희가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조금씩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e스포츠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TV가 플랫폼을 확장을 하잖아요. 네. 이제 케이블 TV, 뭐 IPTV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SBS랑 이제 협력해서 한다라는 SBS. 그런 내용들이 플랫폼을 확장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좀 준 것 같아요. 자, 이제 막 시작된 거겠지만 이제 케이블 TV라든지 기존의 이제 미디어를 보고 역으로 아프리카 TV로 많이 또 유입되는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케이블 TV는 좀 보셨나요? 봤죠. 제가 한 그 6개월 전에 네. 제 지인이 네. 딜라이브에서 OTT 그 기계를 선물로 받았다고 그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OTT 기계라고 해서 이제 서랍 속에 넣어놨는데 네. 우리가 딜라이브랑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딜라이브가 이 MSO는 그 지역 권역별로 케이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분당이기 때문에 아름방송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딜라이브를 가입을 못 해요. 네. 근데 OTT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그 오래된 OTT 기계를 꺼내서 네. 설치를 해서 봤죠. 보니까 저는 가끔씩 제가 틀어드렸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역으로 케이블 TV를 아프리카 TV로 틀어드린 거죠. 네네. 케이블 TV에서 하는 아프리카 TV를 아프리카 TV에서 틀어준 거죠. 굉장히 좀 신선하고 또 제가 나오는 그렇죠. 아뮤소를 좀 틀어드리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자, 아무래도 지금 생방 특성상 저희가 준비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에 부사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네. 순서에 상관없이 제가 훅 물어봐도 그럼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네, 그럼요. 오. 우리 1회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아, 이럴 때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하도 시청자분 이게 또 아프리카 TV 특성은 그 순간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런 것도 읽어드릴게요. 최고다 대통령님. 연봉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저거를 매번 물어보시네. 저번에도 우리가 물어봤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프라이버시. 아, 했었던 그랬군요. 것 같아요. 연봉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그럼 이 정도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 아무래도 직장 우리가 이렇게 평균 직장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고소득자가 예. 그렇겠죠. 아 근데 그게 맞는 게 부사장님이 많이 버셔야지 사실. 4천 천 넘. 넘으니까. BJ들은 사실 네네. 그래도 억 단위는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여지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BJ들의 직업이 어느 순간부터 네. 수익이 어느 순간부터 공개가 되기 시작했고 그것도 아주 투명하게. 그렇죠. 예. 그거에 있어서 부사장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저는 네. 그 BJ들 수익을 근데 투명하게 공개돼요, 진짜. 그러니까 별풍 계산기라고 그걸로. 하죠. 이제 별풍선에 있어서는 근데 그걸로는 이제 전체 소득을 다 볼 수는 없죠. 거기서도 오류가 분명히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2015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우리 별풍선 수익 자료가 한번 기사화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공식 TV조선 TV조선이었나요? 그때 김울동 그때 당시에 네, 새누리당 맞습니다. 예, 저 맞습니다. 송파구 예. 맞죠? 그때 제가 맞네. 제가 그때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맞아요. 일정 일정 부분은 이 부분을 공개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했었죠. 그 이유는 좀 앞선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것도 충분한 어떤 경제 활동, 어떤 커리어로서 저는 그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마치 뭐 불로소득이나 아니죠. 아니면 네. 뭐 이렇게 노력을 적게 하고 받는 돈처럼 여겨지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오픈을 했었죠, 사실. 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개월 만에 오셨는데 사실 오늘 저희의 부제가 보여드리면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도 되지만 여전히 오늘도 본인 사진 마음에 안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드네요, 진짜. 어떻게 저런 사진을. 근데 머리 색깔이 완전히 다르구나. 예, 그럼요. 네네. 방송 대상을 또 오늘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자, 1월 달은 첫 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3개월이 지나서 4월이면 아직도 좀 이른 시간인데, 네. 방송 대상에 있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싶은 이유가 네. 무엇인지. 그때도 얘기했지만 네. 방송 대상은 사실 우리 BJ들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네. 우리 이용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행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그 행사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싶은 거죠. 저희가 1회 때 많은 어떤 피드백들을 받았었는데, 그거에 있어서 답변이랄까요?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도 있으신? 있죠. 그때 우리가 제일 네. 그 투표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네. 이거를 축제와 같이 갈 거냐, 페스티벌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어떤 시상식으로 계속 갈 거냐.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죠. 그때 어떤 시상식이라는 틀에 좀 어느 정도 형식을 맞춰야 된다. 네. 아니면 그 틀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었는데 우리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60대 40. 아이고. 여기서도 60대 40으로 네. 그 축제 쪽이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방향성은 그쪽으로 잡으려고 해요. 축제 쪽으로 모두가 좀 즐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명칭이 바뀔 수도 있죠. 방송 대상의 명칭이. 그렇죠. 방송 대상이나 BJ 대상이 아닌 좀 축제의 의미가 담긴 그런 걸로 바뀔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BJ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네. 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번째. 그때 말씀하셨던 것 왜 투표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해요? 그랬죠. 그때 뭐 네. 제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네. 데이터를 공개하는 가치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가치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우리 이용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네. 공개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아, 올해 연말에는 네. 이제 투명하게 뭐 몇 표를 받았는지. 그렇죠. 아이고, 어주요. 근데 사실 그때 참여해주신 그때 한 8,000명? 맞나요? 많이 참여해 주셨었죠. 8,000명이 그 의견을 주신 거를 저는 반영하는 것 뿐이에요. 아, 네. 오늘도 역시 시청자분들의 많은 어떠한 의견들은 네. 또 많은 또 방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네요. 많이 있죠, 많이.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 지금 또 들어오시면서 궁금한 점 얘기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방송 대상과 또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직접 전화 연결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준비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 3개월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BJ들의 좀 대중화라고 할까요? 첫 번째로 감스트. 우리 감스트가 K리그 홍보대사가 돼서 뭐 지상파 뉴스는 물론이고 뭐 많은 또 활약을 했죠. 저 이어서 뭐 보겸, 뭐 윽박이가 사실 뭐 유튜브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거는 뭐하지만 그래도 BJ로서니까 또 유튜브에서는 또 200만 보겸이는 그리고 윽박이는 또 90만을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BJ들의 활약이 유튜브에서도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연예인 BJ들의 아프리카 TV 많은 또 진출. 기존에 또 강은비 씨가 있었지만 최근에 또 엠블랙의 지호님이 지호님. 지호TV로 자리를 잘 잡으셨고 그 외에도 뭐 매드타운의 멤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성 유지님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케빈업 스튜디오도 있고 배그 전용관 오픈까지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감스트 K리그 홍보대사 네. 부사장님으로서 너무 반응이 좋았죠. K리그 관계자분들한테서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 자부심도 갖게 됐고 네. 또 감스트님이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됐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뭐 이 박지성 선수 저기 유소년 축구협회장인가요? 유소년 이 전략본부장님이시죠. 지금은 거기 또 홍보대사 하실 거. 그런데 그 감스트가 최근에 일이 있었어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좀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오늘 가장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 처음부터 세네요. 왜냐하면 처음에 좀 세게 가야 시청자들이 야 오늘 재밌겠다.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감스트님이 왜 정지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신병자라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약 10년 동안 신경정신과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또 제보를 하는 게 조금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좀 우프기도 한데 이 지상파나 기존의 뭐 공중파나 TV에서도 시청자분들이 본 적이 있는 듯 하기도 한데 그 단어를 그래요? 이제 올라오는 지금 글들이 있는데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감스트님이 예전부터 우리 감스트님 저도 이렇게 많이 뵙고 또 같이 뭐 이런저런 뭐 축구 관련해서도 컨텐츠도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감스트님이 아프리카 TV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지위? 영향력? 위치?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보통 다른 BJ들보다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지, 크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민감도도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나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정신병자는 괜찮냐 그러면 뭐 병신도 안 되냐 뭐 이런 갑론을박을 떠나서 어쨌든 감스트님은 다른 BJ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민감도가 높은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는 간주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감스트님에 대한 정지 조치가 뭐 과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저런 거는 있어요. 그러면 감스트님이 뭐 맨날 그런 좀 안 좋은 그 영향을 주는 콘텐츠나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 지난번 때도 제가 무슨 뭐 우리 아프리카 TV BJ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여론 기사 이런 걸 얘기할 때 아니 우리 뭐 감스트님 문제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는 BJ는 아닌데 말 한마디의 실수 그것도 아주
크리티컬하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약간 우리가 장애인 비하에 대해서는 좀 과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그 몇몇 BJ들이 장애인 비하를 좀 세게 하면서 예. 장애인 협회에서 상당히 강한 클레임을 저희한테 걸었던 적이 있었고 있었죠. 네. 그때 저희 그 전략 담당을 맡고 있는 담당 상무가 BJ들과 같이 그 장애인 단체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었던 적이 그게 있어요. 기사로도 나오고 이제 뉴스로도 나왔었죠. 그때 그 장애인 단체 협회랑 저희가 얘기한 것들 중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아주 작은 범위의 그런 얘기일지라도 우리 플랫폼에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다라는 그리고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유독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장애인 비하는 당연히 잘못된 거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좀 굉장히 민감해하는. 좀 민감해요. 민감해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 무의식 중에 이렇게 쓰는 용어들 중에 네.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고 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런 언행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순화를 시키고 해야겠지만 네.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이 청각장애인 귀머거리 뭐 사실 아프리카 시각장애. TV에서 지금은 채팅 금지라고 표현되지만 원래는 벙어리라고 맞아요. 쓰였다가 그게 네. 또 이제 클레임이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죠. 뭐 친구들끼리는 비읍 시읍 뭐 이런 얘기가 그냥 뭐 욕이라고 느껴지기는 너무 친근하게 쓰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의 흐름인데 그렇죠, 그렇죠. 1회차 때도 제가 변화 관리, 변화의 적응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는 이 추세에 잘 맞추는 것도 우리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아닐까 싶고.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 어떨까? 예를 들면 고객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정확히 좀 이게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BJ들이 좀 난감할 수 있겠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돼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 이상자는 됩니다. 하지만 정신 병자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좀 그렇네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여튼 병신은 되는데 병신은 안 됩니다라든지.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거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넘어가 버리면 또 이게 사실 가장 이번에 논란이 된 게 그러니까 뭐 기준이 뭐냐 그 단어에 있어서 아프리카 TV도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정말로 그 이 단어 사용을 혼란을 겪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신병자라는 발언도 누군가를 지칭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용어로 아마도 사용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네. 좀 순화된 거. 예를 들면 뭐 장님은 안 되는데 눈뜬 장님은 된다? 그것도 웃기잖아요.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죠 또. 그러니까 그건 또 무언가를 비유할 때 쓰는 말이고 결국 네.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해도 되고 저런 상황에 저런 말을 해도 되는 그거는 사실 개인별로 편차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 명시해서 쓴다라는 것보다는 네. 전체적인 문화를 그쪽으로 가져가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정지우에 혹시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감스트랑 좀 접촉을 하거나 연락을 했겠죠? 정지 관련해서 예, 그럼요. 정지 이후에? 예. 정지 이후에 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스트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도 좀 많이 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냥 일개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하나의 BJ가 아닌 이제는 K리그 또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더욱더 좀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견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거에 있어서는 우선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 될런지 여쭤보. 사실 이렇게 부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예, 요런 부분은 그렇죠, 특히 그렇죠. 정지 관련 건이나.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자리를 통해서도 알게 된 건 아프리카 TV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좀 특별히 더 민감해요. 민감하며, 예. 그리고 또 협회와 약속도 있고, 그리고 파트너 BJ, 특히 영향력 있는 BJ들일수록 좀 더 아프리카 TV에서 눈여겨보고 있으면 그 책임감의 무게는 무겁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 저기 형평성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이렇게 공정성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개념이. 네. 공정하다는 거는
어쨌든 기준이 네.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공정성과 형평성이 좀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에 사규가 있어요. 근데 이 사규를 신입사원이 어겼을 때랑 네. 팀장이 어겼을 때랑 그 무게감은 달라요. 음. 왜냐하면 팀장은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강하게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만약에 팀장이 아니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신입사원 쟤는 처벌이 저런데 왜 이렇게 나는 무겁게 줍니까? 팀장이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감스트님은 분명히 정말 여태까지 해왔던 그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를 봤을 때 네. 문제가 있는 BJ거나 그런 뭐 이렇게 잘못을 하는 그런 BJ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더 잘하시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가 K리그 홍보대사로 할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래 감스트는 우리가 그 저기 케어하는 BJ이고 또 파트너 BJ이고 하니까 뭐 그동안 실수도 안 했으니까 봐주고 넘어가자라고 한다면 더 큰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또 정지가 되면서 좀 가혹하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정말 그 처음 방송을 시작한 BJ가 네. 우리 감스트님하고 똑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죠. 예. 정황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상황을 봐야겠죠. 갑자기 뭐 아까 누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악성 채팅을 하면서 그 유저한테 이렇게 좀 대응을 하다가 네. 실수가 나간 부분이랑 아니면 술 먹고 무슨 혼자서 얘기를 하다가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욕을 한 거랑은 또 경우가 다를 텐데 그렇죠. 감스트님은 또 그런 경우였었겠죠. 근데 그 같은 행위를 또 이렇게 신인 BJ나 잘 모르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조금 적은 BJ가 했을 때랑은 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도 얘기도 하시는데 그 해외를 기반으로 한 뭐 유튜브라든지 트위치보다는 아무래도 국내 기업인 아프리카 TV가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좀 제재라든지 좀 더 있죠. 네, 더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또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J들의 유튜브에서의 맹활약.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요. 지난 1회 때는 저희가 복염, 제 동갑내기 친구 복염이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3개월 만에 BJ들이 BJ 철구님도 마찬가지고 양팡님 뭐 뿐만 아니라 뭐 윽방님, 슈기님 정말 맹활약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1차 때 정말 많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유튜브 쪽이나 그때 중국 사례 말씀해 주셨죠. 그랬죠. 네. 네. 그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BJ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존중을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가 이제 저희랑 라이브 플랫폼 분야에 있어서는 분명히 경쟁 관계에 있지만 네. 그 우리 BJ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뿌듯하게 생각해요. 더욱더 활약했으면 좋겠고. 예, 그럼요. 좋습니다. 동시에 저희도 이제 VOD 생태계를 네. 더욱 굳건히 갖춰서 그래야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어서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여쭤봅니다. 언제부터일까요? 6월부터인가요? 별풍선 규제. 6월 1일. 예. 이제 맞습니다. 올해가 하루에 3천만 원이었죠? 올해 그쵸 원래가. 예. 근데 이제 하루에 100만 원으로. 네. 확정인가요? 확정이죠. 아하. 자율규제로 7월 1일부터 저희가 그 적용을 할 거고요. 네. 괜찮나요 이제? 네. 제가 조금 멀리 네. 떨어져 있었는데. 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예. 마음에 안 드시죠? 별풍선 100만 원요? 네, 규제. 아니에요. 그 자체는 마음에 안 들진 않아요. 오. 왜냐하면 방통위랑 그 협의 과정을 제가 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방통위에 제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얘기를 했죠.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우리를 너무 그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죠. 국정감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네.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것들을 포함해서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상장 기업인데 네.
우리가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 법을 어기지 않은 우리한테 사회적 책임과 서비스로서의 어떤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당연히 공감을 해야겠지만 마치 저희가 큰 죄를 진 것처럼 우리의 BJ가 마치 어떤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처럼 그렇죠. 또 우리 시청자들이 무슨 범죄 서비스에 같이 보고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나는 안 맞는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자율 규제에 대해서 우리 별풍선에 대한 제한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죠. 네. 이유는 이 스트리밍 이 인터넷 방송 네. 이 시장이 좀 더 건강하게 더 확산이 되면서 발전하려면 별풍선이라는 이 선물 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순기능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순기능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이 핸드폰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좋아하는 또는 어떤 BJ한테 후원하는 개념으로 주는 이 아이템 선물이 가치 있게 어느 정도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뭔가 좀 안 좋은 것들이 섞여 있다든가 네. 또는 뭐 옛날에 보면 횡령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 사건들을 그게 정말 작은 사건이지만 영향력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자율 규제의 형태로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찾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게 어떤 한도 제한이라면 네. 사실은 이미 우리는 사회적으로 우리 최군님의 신용도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 있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본인이 계좌에 있는 돈 말고 신용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신용카드 한도도 그렇고 대출 한도도 그렇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저도 정해져 있고. 네. 거기에 2차적으로 또 다시 서비스 단에서 제한을 거는 거기 때문에 이중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취지에는 맞진 않지만 네. 그게 우리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 동참을 하겠다고 했죠. 하루에 100만 원 변화가 아프리카 TV BJ들에게 가져올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크지 않을 것이다. 네네네. 왜냐하면 사실 하루 100만 원이면 월간으로 따지면 매일매일이면 3천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실제로.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솔직한 대답. 그리고 또 네. 어쨌든 이 결제 한도와 선물 한도는 또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지난번에 방송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때 뭐 만두 개를 이제 볼 수 없는 거냐? 그렇죠. 그건 볼 수 있죠. 만두기를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제 한도를 100만 원을 하는 거니까 충전을 해놓고. 그렇죠. 충전은 선물은 무적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뭔가 근데 이 선물을 한 번에 하는 것도 조금은 제가 조정을 할 것 같긴 해요. 조금은. 그러니까 이제 최대치를. 최대치를. 근데 우리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3만 개. 3만 개. 그렇죠. 맥시멈. 네, 그거를 건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거를 지금 10번 쓸 수 있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를 뭐 횟수를 조금 제한을 둔다든가 해서 어쨌든 자율 규제에 좀 불필요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조율은 하려고 하죠. 좋습니다. 최근에 하나 카드인가요? 네. 아프리카 TV랑 이제 만드셨어요? 예?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들었다고 사실 케빈님한테 약간 혼났는데. 아 진짜요? 네. 야 이거 왜 안 만들었는데 제가 사실 술 먹다가 카드를 분실해가지고 잘 된 거죠? 제가 예. 제 방에 이렇게 예. 카드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 방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예. 이렇게 차 한 잔 드리면서 만들고 있는. 저 하나은행 하나 계좌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SC 스탠다드인데 한번 싹 옮겨가야죠. 자, 계속해서 이제 많은 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올라오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감스트님도 그랬지만 가장 핫한 BJ에 대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할 건 빨리 털어버리고 그다음 또 방송 대상도 방송 대상이고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와가지고 지금도 올라왔네요. 지코님? 아니요. 연보성. 네. 연보성님 팝이 언제 되나요? 저기에 또 달렸었는데 사실 이게 좀 질문하기엔 좀 난감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한 BJ의 질문만을 하는 것은 그것도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근데 허나 또 생방이고 많은 유저분들이 원하니까 가려운 건 또 긁어드려야죠. 팝이는 안 되는 이유는 운영자들이 안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연보성님이 신청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최근은 모르겠어요. 근데 연보성님이 신청을 안 한 기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쉴드가 담당인가? 그래서 그거는 근데 지금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 밖에 우리 팀장님이 와 계신데요. 아, 거긴 베스트 BJ 담당인가? 아, 베비 담당과 파비 담당이 좀 나뉘나요? 나눠요. 네. 그리고 그 운영 정책 그 제재하는 부서는 또 다르고 일부러 좀 이렇게 크로스로 해놨죠. 아, 일부러. 파비는 사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전 파비를 하면서 참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 연보성님이 사실 그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4월 그 식목일 때 K 방송에선가? 저 같이 있었는데. 그래요? 케빈한테 예. 연보성 얘기를 했었죠. 아, K가. 네. 어. 그때 케빈 말 어. 뭐 콘텐츠도 좋고 뭐는 한데 너무 휘둘린다고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해석해 보면 물론 저는 그걸 가지고 케빈이랑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제 해석은 연보님이 휘둘린다는 표현이 결국은 본인만의 어떤 그 색깔을 가지고 본인 콘텐츠로 본인 색깔을 완전히 녹여낸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연보성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 뭔가 콘텐츠에도 영향을 받고 그렇죠. 언행에도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요즘에 갑분싸라고 하는데 네. 파비가 선정될 때 최종 승인은 네. 부사장님과 사장님을 거치나요? 아니면 케빈은 안 거쳐요. 아, 저는 거치는 게 맞는데. 근데 저는 여기다. 아, 그러니까 케빈은 안 거쳐요. 케빈은 누가 파비가 되는지 그런 거를 모르고 거기까지 안 가는군요. 그건 왜냐면 운영단이기 때문에. 아, 여기군요. 근데 저한테도 자, 이제 여기입니다. 네. 바지 사장이 아니고요. 펜츠 CEO. 네. 그 저한테도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냐면 네. 예를 들면 4월달 파비에 이 BJ를 올리겠습니다라고 오지. 파비를 신청한 사람이 누군데 이 중에서 누구를 할까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결정이 된 거에 사실 그냥 확인을 해주는 것뿐이죠. 한 번이라도 그렇죠. 결정이 됐는데 부사장님께서 근데 이분은 좀이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없던 것 같아요. 오.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 그렇다면 부사장님이 생각하는 알아서 기어라. 뭘 알아서 기어요. 알아야지 기지. 부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파비의 가장 큰 조건은 네. 뭘까요? 근데 파비도 생각해보면 변화하고 있다는 많이 변화하고 있죠. 그죠? 네. 느끼시죠? 그러니까 그럼요. 파트너 BJ 처음 만들었을 때에 선정된 분들과 달라, 맞아. 그 다음이 또 작년과 재작년과 맞아. 올해가 또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른 게 니는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냐라고 보시지 마시고 네. 이게 저희 서비스가 이렇게 사회적 환경도 그렇고 변화하면서 그 변화의 추이에 맞는 그 파트너 BJ가 선정된다고 좀 보셔야겠죠. 그리고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의 행보와도 연관이 좀 있겠죠. 가장 많은 질문들이 그런 걸 거예요. 그 질문에는 사실 그 BJ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겠지만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아프리카 TV의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구는 정지 주고 왜 누구는 안 주냐. 누구는 뱀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도 잘만 하던데. 누구는 19금 암 걸어도 경고 안 없고 누구는 19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그 저희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제가 변명할 생각은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네. 그걸로 계속 보완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릴 것 같은데 굳이 조금 변명을 하자면 도로 위에 신호 위반, 뭐 차선 위반, 안전띠 미착용 이거 다 못 잡죠. 그럼요. 네. 다 못 잡으면 잡힌 사람의 그 위반한 사람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는 잡고 누구는 못 잡는 게
저희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죠. 근데 그 의도성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신다면 그거는 저희를 채찍질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채찍을 맞고 더 열심히 할게요. 근데 누구는 잡고 누구는 안 잡는데 날 왜 잡어? 이런 접근은 좀 무리가 된다는 거죠.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일반 BJ로 시작해서 베스트 BJ를 받았고 또 파트너 BJ까지 왔고 한 번도 정지를 당한 적도 없고 네. 합의가 박탈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플랫폼을 옮긴 적도 없고 옮길 일도 없지만 하지만 많은 BJ들 중에서 파트너 BJ까지 갔다가 정지를 먹었거나 합의가 박탈을 당했거나 있죠. 예, 지코님도 사실 팝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도한 건데 먼저 뱉어주셔서 그래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누님도 사실 팝 용누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과거랄까요?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 커리어라고 할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시 합의를 줬을 때 물론 팬들은 환호하겠지만 그 외부적으로나 소위 말하는 안티가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명분을 주셔야지. 지코님이 우리 회사에 그걸 우리가 명분을 감안하면서까지도 그렇죠. 당신을 다시 베비 파비로 그렇죠.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지. 주셔야죠. 사실 그게 자기 개인 방송만 하고 시청자 수만 채우고 묵묵히 방송한다고만 끝날 문제는 또 아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지코님 얘기해가지고 제가 면담 한번 하기로 해서 우리 실드 팀장이 했죠. 했군요. 면담을 했죠. 결과물을 여쭤봐도 될까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올 한 해 동안 네. 그 좀 문제시 되는 예. 여기서 말하는 문제시 된다라는 거는 좀 뭐 우리 운영 정책을 위반하는 거 포함해서 예. 뭔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여론적으로 좀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잘 가면 어쨌든 베비의 길은 열려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준 지가 좀 됐죠. 그렇죠. 뭐 최소 2개월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랬군요. 우리가 방송한 게 3개월 전이니까. 그랬다면 2개월 전으로 가면 한 2월 즈음부터를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좀 더 그 팝이나 베비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저희가 베스트 BJ를 4월 달부터 바꿨죠. 여러분 공지 나갔었는데 네. 그 원래 한 달에 2번 했었잖아요. 예. 그 한 달에 2번이 정확하게 일정을 픽스하지 않았던 번거로움도 좀 있었고 예. 그리고 베스트 BJ를 선정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좀 바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방송을 선정을 하고 네. 그 선정한 BJ들을 위한 방송까지 하는 걸로 그 방송을 우리 쉴드가 담당을 할 거예요. 방송을 또 하세요? 네. 오호. 그래서 왜 베스트 BJ에 우리가 선정을 했고 엄마. 이 BJ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BJ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한 달에 한 번씩 유저분들의 좀 이해를 돕는 방송을 그렇죠. 하시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잘했어요. 그럼 정말? 만약에 그게 네. 인사청문회처럼 네. 예를 들어서 총리 내각, 총리 내정자인데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드러나면 박탈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배비가 됐는데도 시청자들이 그 방송을 보고 제보가 들어와서 얘는 이래서 안 될 텐데요 하면 박탈될 가능성도 그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죠. 그만한 사유가 있다면.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 검증에 최선을 다하지만 예. 그 검증에 어떤 구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추가적으로 밝혀진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고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베비나 파비를 BJ들이 원하는 거고 시청자들이 본인이 사랑하는 BJ가 베비나 파비가 되길 원한다는 건 잘 만들어진 어떤 조건이고 탐내는 조건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베스트 BJ라고 하면 어쨌든 회사가 어떤 공인한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주관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 아프리카 TV의 방송을 취미가 아닌 뭔가 그 직업 의식을 가지고서 예.
하는 분들한테 부여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예. 그런 의미는 분명히 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팅창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 전화 연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육성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물어보시오니까 여러분 부사장님 우리 쪼꼬님에게 많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분위기를 바꿔서 1회보다 좀 더 무거워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들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1회 때는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했는데 1회 때 했던 결과물을 또 보고하는 느낌도 있고 약간 지금 방송이 제2의 청문회 느낌으로 지금 약간 부사장 옷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넥타이까지 제가 왠지 그 국회 마이크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놀고 즐길 수 있는 아프리카 TV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우리 쪼꼬님과 함께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좀 라이트한 질문들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좋은 소식이에요. 저도 너무 좋은데 대표적으로 우리 엠블랙 지호님 네. 방송한다는 걸 알고 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나요? 아니면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어땠나요? 아프리카 입장에서 쾌재를 부르는 거 아닌가요? 아싸. 그렇죠. 너무 좋았죠. 네. 저희가 어떤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환영을 하고 네. 이분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뭔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저는 그 의미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해요. 지호님 방송을 개인적으로 좀 즐겨보시나요? 즐겨보진 않는데 가끔씩은 봐요. 네. 지호님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인해서 많은 또 연예인들의 아프리카 TV에 대한 노크가 이어지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기성 미디어가 예. 다양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티스트들, 셀럽, 네. 뭐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그렇죠. 이 끼 있고 재능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최근님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무대는 요만한데 여기 올라갈 사람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기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 이 무대를 조금 다른 무대지만 이분들을 위한 무대로서 아프리카 TV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뭐 개그맨으로 시작해서 BJ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강은비 씨도 그렇고 아마 지호님도 그럴 거예요. 많은 또 동료들의 연락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좀 두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시청자들로서는 더 질 높고 더 다양한 방송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네. 우리 강은비님 네. 그때 우리 뭉치야 뜬다 예. 많이 하셨잖아요. 강은비님을 베스트 BJ 되시고 나서 한번 뵀어요. 맞아요. 미팅하셨다고. 네. 그때 이제 제가 베스트 BJ 이렇게 면담 과정이라 그러나 그거 할 때 잠깐 끝나고 잠깐 뵙자고 해서 예. 잠깐 뵀었는데 그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강은비님 그래도 어쨌든 연기자 생활로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이런 방송 활동을 예.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아프리카 TV에 오셨는데 누구도 아프리카 TV에서 누구도 뭐 이렇게 신경 써주거나 뭐 이렇게 케어해주거나 이런 분들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서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연예인이라고 오히려 특혜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특혜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또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TV가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은비님 같은 분들이 잘 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잘 되시기 위한 회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그제서야 좀 드렸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게 되면 야 이거 너무 또 특혜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워낙 많은 글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뭐 팬 채팅을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방송은 제 팬들만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모두의 소리를 듣기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팬 채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도배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채팅창을 좀 방해하는 요소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채팅은 전체로 열어놓고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예인들도 시작을 했죠. 네. 자, 반면에 아프리카 TV의 어떻게 보면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도 하지만 반면에 과거랄까요. 범죄. 그런 이력이 있는 분들이 사실 최근에 아프리카 TV를 해서 지금도 아프리카 TV를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서 첫 번째 관련 연관 검색어가 좀 그런 관련한 것들이 뜹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란이 됐었기
하셨기 때문에 부사장님도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러니까 여쭤보면. 방금 어떤 분 예. 채팅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적었는데 예.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조폭이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건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있나요? 네. 그걸 자랑인 것처럼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거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경북 남자님께서 조폭 네. 출신들 방송 나오는 거 상관없는데 그걸 자랑인 것 마냥 무용담 이야기하는 건 못 봐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어떤 특정인이 예. 방송을 했다고 치자고요. 예. 그럼 우리가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캠 컷을 그냥 예. 하면 그냥 걸린. 사실 뭐 하는 법적으로도 거니까. 뭐 그쵸. 예. 예. 뭐 일종의 뭐 자유 그건 자유니까. 예. 근데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이 사람이 그 방송에서 뭘 얘기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적어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 사과를 하거나 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우리 옛날에 유승준 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예. 우리 입국이 금지가 되고 홍콩에서 아프리카 TV로 방송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유승준 씨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도 하면 안 된다. 그게 뭐 기성 미디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예, 예. 이런 어떤 실제로 아마 금지돼 있을 금지돼 거야. 있을 거예요. 예, 예. 제가 알기로도. 예. 그래서 우리 플랫폼을 선택했겠지만 예.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예. 뭐 노래 부르고 뭐 했다. 그러면 저희가 고민을 하겠죠. 이게 맞는 건가 과연? 좀 비슷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마재훈 씨 같은 경우도 비슷할 수 있겠네요.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비슷하죠. 그 승부 조작에 관련해서 사과하는 방송이 아닌 그렇죠. 뭐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무용담식으로 했다면 아프리카 TV에서는 아마 제재가 제재가 됐겠죠. 그러면 똑같은 문제겠네요. 그렇죠. 똑같은 문제예요. 만약에 예. 그 어떤 범죄 사실 그 물론 이 범죄 사실은요 예. 본인이 아니면 범죄 기록 사실 조회서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전 허가제 등록제가 돼버리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데 예. 이제 그분들이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실제로 아프리카 TV 사내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과거를 미화시킨다거나 무용담처럼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제지를 할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사회 구성원인데 사회적으로 범죄 행위 내지는 무리를 일으킨 내용을 그걸 무용담처럼 한다. 예.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확인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그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무용담을 하는 BJ가 있다라는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보고 받은 걸로는 예. 뭐 그런 약간 조폭 출신인지 아니면 그런 쪽에 뭐 친구들을 두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 방송을 하면서 좀 이렇게 경계선을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그 운영 쪽에서 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할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고 또 저 또 BJ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제 입장에서도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는데 네 여러분들 어떻게 좀 되셨나요? 글들이 많이 올라가네요. 예. 그러네요. 그 전에 뭐 감스트님이라든지 연보성 직권님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이용해 주시고요. 네. 밀양 사건 가해자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 제 이름을 까먹었다. 그 BJ 고경보라는 BJ가 예. 어떤 집에서 방송을 하다가 예. 그 집에 사시는 분이래나 뭐 누구래나 아무튼 옆에 게스트에 앉혔는데 예. 이분이 그 밀양 사건과 관련된 분이래요. 근데 뭐 무죄를 받았대나 뭐 무혐의를 받았대나 아무튼 뭐 법적 처리를 뭐 그렇게 끝나긴 했대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그런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게. 예. 그거에 관련된 분이 나오신 거에 대해서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크게 사과 공지를 내보냈고 그런 부주의에 대해서 회사도 정지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채팅창과 소통을 좀 많이 하려는 네, 제가 노력이 조금, 신경을 쓰고 보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너무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채팅창을 너무 못 봐가지고. 월드컵이 역시 많이 올라오네요.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이 2달 앞으로 다가왔죠. 예. 근데 한숨을 쉬시는 게 역대급이죠. 그렇죠. 그 금액이 이제 금액이 꽤 큰데 그래도 해야죠. 아, 그래도 해야죠. 픽스인가요? 의지입니다. 네. 100%라면 몇 퍼센트 정도?
장담하시는지. 우리 저기 스포츠 팀장한테 허락 안 받고 80% 의지는. 이건 되는 거네. 우선. 와, 월드컵을 아프리카 TV에서도 즐길 수가. 1회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스포츠 중계권 송출료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간다고. 엄청 나가죠. 이번 러시아 월드컵도 금액이 어느 정도 꽤 클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평창도 꽤 비쌌죠. 평창. 네. 이 소식은 또 스포츠 BJ 분들 뭐 우리 이스타님이라든지 감스트 또 많은 분들한테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16강 진출하면은 그러니까 전체 통으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예선전만? 통으로. 예.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고 8강 가는 게 그러면 너무 좋죠. 좋은 거고 반면에 뭐 3연패를 해서 졸전이었다. 그러면 참 아쉽죠. 그 누구보다 응원을 해야겠군요. 좋은 의견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600억. 유유를 600억까지는 안 할 거예요. 600억. 무식당 저기 우리 네. 봉준님이 다른 BJ들하고 식당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공중파 케이블 종편에서 하는 건가요? 그 강식당 네, 해서 같이 하신 거. 그거 저는 이렇게 풀 영상은 못 봤고요. 예. 잠깐 저기 다시 보기? 네. 다시 보기를 조금 봤어요. 예, 재밌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 주신 거고요. 예. 근데 왜 물어보신 거죠? 궁금한데. 그러게요. 이제 혹시 무식당이 제가 그걸 못 봐가지고 재밌었다고 한 거 아니에요? 끝.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가 봐요. 자랑한 거. 그래요. 좀 자랑해도 되죠. 우리 BJ가 좀 자랑. 칭찬받고 싶어서. 나는 뭐지? 저게 논란이 됐나 했는데. 나도 깜짝 놀랐는데. 자랑한 거야. 그럴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BJ가 한 좋은 컨텐츠를 사장님한테 우리 BJ 거 보셨어요? 그럼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저 시야 방송한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이런 것처럼. 펩시 방송. 예. 알겠습니다. 네, 야방. 예. 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벌써 뭐 물어보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주고받는 것들이 연말에 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방송 대상에 대한 것도 이런 것 좀 소통해 주시죠. 재밌네요. 예, 연보성 포레스트 보셨냐고. 연보 포레스트? 못 봤어요. 죄송해요. 친구 볼게요. 재밌는 컨텐츠예요. 예. 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일부 BJ한테만 질문이 집중되면 여러분들 또 형평성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도방은 제재 안 하나에 올라왔는데 이건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사실 도방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탐방 금지라는 그 메시지가 뜹니다. 그 기능이 생겨서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지금 적용을 하면 여기 저희 상단에 탐방을 정중히 사용합니다라고 지금 뜰 거예요. 그럼 BJ가 저도 탐방을 가끔 하는 입장에서 이 메시지가 있으면 탐방을 안 하는 걸로 떴죠. 이렇게. 요거는 조금 더 보완을 할게요. 어떤 식으로요? 지금 그거를 설정해야지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뜨고 체크를 해야지 뜨는 거죠. 뜨는 거잖아요. 순서를 바꿔보는 걸 검토. 기본적으로 떠 있고 기본적으로 탐방은 안 되는 걸로 가고 탐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뭐 홍보를 원하는 신입 BJ들이 될지 이런 경우는 해지하는 걸로. 그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도방에 너무 노출이 돼 있다는 거. 이거를 내가 신경 써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방송 자체가 일단은 남들 방송보다는 본인 콘텐츠를 하는 게 메인인데 네네. 이 기본을 하는 걸로 열어놓으면 내가 실수로 이걸 안 하거나 또는 이거 하려면 내가 방송을 거부하려면 체크해야 되는 게 조금 반대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하나 있는 게 상단에 뜨는 게 아니고 아예 썸네일에서부터 거부가 뜨면 어떠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시청자들한테도 그렇게 뜨는 거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썸네일의 순기능이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알겠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되면 탐방하는 BJ들이 좀 이렇게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탐방하는 입장에서 좋더라고요. 그죠. 그게 떠 있으면 안 가면 되는 거고 반대로 없으면은 더욱 더 맘 놓고 가도 되는 거니까 좋더라고요. 별 소용 없다고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네. 또 똑같은 질문 물어보신 분도 있네요. 자, 아프리카 TV, 케이블 TV는 어떤 식으로 편성해 나갈 예정인가요? 아무래도 뭐 게임 위주로 나가느냐, 보이는 라디오도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BJ의 개인 방송도 나갈 수 있느냐, 뭐 혹은 유튜브에 편집돼서 올라간 영상들이 다시 나갈 수도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보면 4단계? 4단계.
e스포츠 우리 전문 리그 예. 영상. 예. 그다음에 공방. 공방. 아미소나 뭐 이런 공방들. 예. 세 번째가 그 콘텐츠 중심의 BJ들 중에서 이제 녹화 방송, 다시 보기나 이런 것들 편집본. 예.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그 BJ의 라이브 방송. 아, 라이브. 예. 라이브를 내보낼 수 있나요? 내보낼 수 있죠. 당연히 내보낼 수 그러니까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방송이 바로 TV에서도 할 수 볼 수 있죠. 있게. 네, 그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예. 우리가 사고 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예. 채팅창까지 노출은 좀 어렵죠. 채팅창은 어렵죠. 채팅창 등. 채팅창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화면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내려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TV로 볼 수 나가도 있게.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조금 위험 요소가 있네. 왜냐면은 저도 그렇지만 가끔씩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어느 정도 되는 뭐 욕설, 가벼운 귀여운 욕설 같은 게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저랑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합이면 할만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부사장님 앞에서 좋아요. 월드컵 중계권 딴다고 합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정말요? 아직 지금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네. 적응됐어요. 4월 달입니다. 네. 이제 뭐 1분기 끝난 거죠. 이제 여름으로 가는데 부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아프리카 TV의 최고의 계절은 어느 시즌인 것 같아요? 여름이죠. 아, 여름이다. 여름이죠. 어떤 이유에서? 여름 방학. 겨울 방학도 있잖아요. 겨울 방학도 있는데 네네. 여름 방학이 좀 이 이용자들의 어떤 이 반응 이런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비키니가 올라오는데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비키니 방송도 보신 적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때? 예? 뭐라고 했다고요? 누구한테? 우리 운영자한테. 왜 어떤 내용이 비키니? 네, 아니 비키니 방송으로 예. 최상단에 떠 있는데 이게 무슨 예. 뭐 해변가나 예. 아니면 정말 물놀이장 이 또 명분. 컨텐츠가 아니라 어. 그냥 제가 볼 때는 비키니 패션쇼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막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는 거 보고서 야 이거는 19금 조치를 시켜야 되지 않나. 19금이 안 걸려 있어서. 네. 완전 요새 말로 십선비인가요, 그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플랫폼에 막 최상단에 노출이 안 되고 예. 있다면 또 조금 다를 텐데 뭔가 그런 그 콘텐츠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저는 좀 그러니까 못 한다는 게 아니라 19금을 좀 걸고 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거죠. 아무래도 시청자 수가. 예. 근데 그거는 욕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프리카 TV가 누구나 할 수 있고 비로그인 상태로도 누구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예. 그런 부분은 좀 시청자 수를 포기하더라도 19금을 걸어서 청소년을 보호할 건 보호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19금을 걸면 타 플랫폼은 아예 19금이니까 상반 노출까지는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로 영화로 치면은 19금이니까 당연히 우리 케이블 12시 넘어서 OCN 보다 보면 상반신 나옵니다. 네네네. 그럼 아프리카 TV도 19금 걸면은 상반신이 나와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 좀 궁금했어요. 헛소리인가요? 궁금하네 진짜. 헛소리. 전 안 궁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뭐가 궁금했냐면 그러면 타 플랫폼이 그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아프리카트는 알지만 안 하는 건가 궁금했어요. 그냥 안 궁금하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서비스가 그런 성인 컨텐츠 쪽의 플랫폼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있었다면 벌써 거기는 난리 났겠죠. 네. 맞아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프리카 TV는 어느 정도는 그게 좀 문화가 되지 않았나요, 이제? 아프리카 TV는 오히려 이제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세요. 그죠? 너무 노출하고 하면 야 이건 우리식 감성이 아니야. 뭐야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아프리카 TV를 또 사랑하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좋아. 아니 근데 그 팝콘 TV는 먼저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 네, 팝콘 TV는 그쪽 이제 우리 그 방통위 회의 때
그 거기 부사장님 뭐 대표님 이렇게 봐요. 같이 오시니까. 근데 그분은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우리는 성인 콘텐츠로 19금을 인증을 하고. 그렇죠. 성인 문화도 있는 거니까. 네, 비로그인 상태에서는 아예 시청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하나의 어떤 서비스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아, 당당하게? 네, 아, 우리는 성인 겨냥 콘텐츠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랑은 좀 길이 분명히 다르죠. 그쪽은 맞죠? 그쪽 색깔을 그러신 것 같아요. 신선합니다. 재밌네요. 이제 좀 열리네요. 네. 좀 마음이 열려요. 조금 열리네. 체육대회 준비하고 계시죠? 체육대회 준비하고. 네, 축구 하셔야죠. 네. 축구 뛰셔야죠. 다음 주네요, 우리. 그러니까요. 다음 26, 주고 27. 유저간담회도 있고. 그 최군님이 체육대회 우리 회사 체육대회 제일 처음 온 게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3년 전이요? 제일 처음이요? 제일 처음. 기억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요? 안 갔나요? 아니요. 제가 우리 최군님을 네. 가까이서 제일 처음 본 게 그날이었던 것 같아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14, 15년도? 14년도, 15년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4년도 아니면 맞아요. 14년도 거예요. 그죠? 14년도에 그때 우리가 우리 유저분들 별풍카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밴 하얀색 그거를 타고 오셨을 거야 아마. 제가요? 아니면 그거를 현장에서 잠깐 뭐 타셨거나 그때 막 중고등학생이 그게 어디? 예, 맞아요.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요? 윤성이 차 타고 왔다가 네. 그 차가 신기해서 그 차에 좀 그죠? 타 있었어요. 타 있었죠. 그때 뭐 네. 고등학생들이 무슨 왔다가 알아보고 사진 찍자고 뭐 엄청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갖고 제가 기억나요. 눈치 보느라고 못 다가갔죠. 그때 저한테 오셔갖고 와 무슨 아이돌급이에요 뭐 이러셔가지고 그때 갑자기 생각나네요. 참 그때가 좋았죠.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애들이 달려들어요. 지금도 욕하러. 좋습니다. 자, 아까 자연스럽게 타 플랫폼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 방송 때 얘기했던 건데요. 네. BJ로서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냐면 좋은 기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기사가 나갈 때는 뭐 머리맡이라든지 뭐 이렇게 타이틀에 인터넷 방송, 뭐 1인 방송 이렇게 나가는데 꼭 안 좋은 기사가 나갈 때면 소위 말하는 타 플랫폼에서 사건 사고가 난 거거나 타 플랫폼에서 일어난 논란인데도 BJ가 붙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 좋은 거엔 꼭 별풍선이 가서 이 네이버만 하시고 그냥 기사만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아프리카 TV는 정말 문제가 많구나. 뭐만 일어나면 물론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럴 때는 저도 이 정도인데 부사장님이나 사내 입장에서는 야 이럴 거에는 우리 BJ란 말을 그냥 없애버릴까 바꿀까 야 별풍선을 그냥 딴 걸로 바꿀까 뭐 이런 좀 억울함도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3년 전인가 예. 아니 한 4년 전에 BJ라는 명칭을 바꿔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사실. 오. 근데 이제 그 마땅한 대안이 없었고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 산업의 성장이라는 부분이 뒤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저도 속상하죠. 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보통 케빈의 대답은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우리가 잘하니까 뭐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그거를 제가 이제 의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항상 우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일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이름을 바꾸든 뭐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하든 뭘 하든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결국은 우리 혼자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예. 이 산업 자체가 같이 성장을 하면서 그 좀 성숙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숙명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 전화 연결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사이에 약간 좀 쉬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화장실을 다녀오셔도 되고요. 너무 1시간 동안 제가 난감한 질문을 너무 초반에 많이 해버린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이외라 어떻게 보면 편한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는데, 당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네. 편해졌어요. 좀 조금 이제 편하게. 왜냐하면 진짜 감스트님 제가 너무 정말 아끼는 BJ 중에 또 한 명인데 네. 참 그때 제가 영상을 봤어요. 예. 이렇게 안 입던 정장 입고 여러분들 뭐 제가 좀 저기 하다고 조금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저도 조금
무거워졌네요. 맞습니다. 아, 해병대 나오셨어요? 맞아요. 감스트가 또 해병대이기도 하고 물론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제가 뭐 저기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저 개그맨 또 후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개그를 하셨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컸었죠. 반대로 뭐 갑자기 좀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야, 난 진짜 아프리카의 부사장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느낄 때는 BJ인 저한테는 BJ인 게 자랑스러울 때가 가끔 있거든요. 잠깐 그거 1회 때 했던 질문이잖아요.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 사이에? 예. 아니요,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우리 애들이 예. 아프리카 TV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역시나. 네. 그럼 반면에 어느 순간 우리 자녀분들이 아빠 나 쪽팔려서 아프리카 TV 어디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가나요? 바로 나가는 거죠. 이놈의 새끼가 그 애기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아니 악플 때문에 잠시 계정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거 거기 가면 그런 거야. 음. 아프리카 TV로 와. 자, 2부로 갈 수 있겠죠. 시청자분들의 전화 연결할 때는 네. 당연히 부사장님만 있으면 좀 명쾌한 답변이 아닐 것 같아서 오늘도 실무자를 모셨는데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방송 전에. 제발 오늘은 하지 말라. 오늘은 참여하기 싫다고 좀 난감하다고. 컨디션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그 부산 우리 갔잖아요. 부산 출장을 목금토일 4일을 갔는데 중간에 갑자기 장염이 심하게 걸려서 몸이 안 좋으시구나. 태어나서 처음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갔다 왔대요. 아 그래요? 네. 극한 직업이에요. 정말. 그리고 오늘 여기 오는데 내가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리고 오늘 그냥 혼자 올까 싶다가 혼자 오시지 그냥. 그죠. 불편하고 좋은데.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도 말씀하시던데 LCK 우리 저기 준우승 아쉽죠? 그래요. 이번에 롤 준우승. 근데 준우승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었던 결승전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이 아프리카 TV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킹존도 되게 소중하고 또 거기 프레이 선수도 또 우리 방송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되게 다 소중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뭐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또 우리 구단으로서 제가 또 임시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결승전 경기를 제가 정말 온리 그것만 집중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뭐 1000배, 1000배 이상을 우리 선수단에서 느낄 텐데 이게 좋은 걸음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더 많이 앞서게 된 것 같아요. 임시 단장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과정이 좀 안 좋은 일로 좀 있었죠, 이슈가. 예. 올라오네요. 하시네. 그럼요, 그게 이제 좀. 근데 요즘에는 프로게이머들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과거 뭐 사이트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중요하죠. 중요한 거니까 좋은 어떤 성장통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전화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호를 여러분들께 띄워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070-7847-8269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화 연결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 뭐 저는 괜찮지만 BJ를 맨날 하다 보니까 부사장님이 좀 난감하실까봐 전화 불나요. 저도 뭐 욕도 많이 먹어보고. 자,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자면 방송 대상에 대한 질문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쪽으로 요게 이제 레프트고요. 귀 뒤로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양쪽으로 꽂으셔도 되고 한쪽만 꽂으셔도 되고요. 편하게.